은폐했을 때 네. 검사들이 수사 대상일 때 제19 감싸기로 범죄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논의도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는 존중합니다마는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명분 삼아가지고 룸사롱 다니면 되겠습니까? 독립을 명분 삼아가지고 이재명 후보 그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그따위 재판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자는 뜻이 아니라 독립을 내걸어놓고 안에서 정치질을 하거나 안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안에서 내란과 연결이 돼 있어서 내란을 감싸주거나 네. 그럼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내란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 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야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 위헌성에 대한 토론은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 위헌 여부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 법 체계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서도 탄핵이 될까? 탄핵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8대 0으로 여론으로 가서 정치적 사법기구로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조희대 지기현 라인으로 의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저는 솔직히요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요 그거 시간으로 재판한 거 있잖아요. 나를 시로 바꾼 거 그거 헌법재판소에 한번 올려보세요. 나중에 네. 뭐 탄핵을 올리든 뭘 올리든 한번 법적 판단 받아보자고요. 그럼 어떤 헌법재판관이 아 지기현 잘했어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의 희대의 난, 조희대의 난도 사실 이거를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올려보자고요. 이거를 용인해줄 법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용인해주면 그 사람도 의심해봐야죠.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특별재판부 저도 이런 게 나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사법부가 정상이고 안 썩었으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예. 가능한 길을 찾자. 예.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자업자득적인 면이 많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해방 전국에 친일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똑바로 잘 가동을 했더라면 그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그쵸. 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건강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들고 나오면서 친일파가 복원되다시피 해서 급기야 작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만행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 거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부여야 하는데 지규현 판사 지금 룸사롱 의혹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요. 아니 진상규명이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왜 간 건지 그것도 정말 뭉개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진짜 사진만 찍으러 간 건지 아니면 아니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룸사롱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인생 내 컷이에요? 룸살롱이? 가 사진 찍고 와요? 스티커 사진? 왜 간 거예요? 사진 찍으러? 믿기 어려워요. 그럼 나가서 인생 내 컷 가서 찍지 사진. 인생 내 거 고등학생들 많이 가요. 아니 뭐 찍을 수 중학생들. 있죠. 판사들도 가서 가발 쓰고 찍으면 되지. 왜 거 가서 찍습니까? 룸살롱 들어가서? 그러니까 룸사롱이 인생 내 컷이냐?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민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간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려야죠. 되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판에 이 내란의 막판에 말씀 주신 대로 희대의 난을 일으켜서 실제로 아무도 납득할 대선에 수 없는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명실상부 그거는. 실제 대선에. 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9일 만에 그렇게 엎어버리려고 했었던 거 진짜 아닙니까? 그건 묻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재판을 맡긴다?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를 싹 했어요. 그런데 재판의 과정에서 이런 특검의 수사 내용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또 다시 후퇴하는 반민특위의 거예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유사하냐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한테 우리 집안 키 맡기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강도한테 우리 집 키를 어떻게 맡겨요? 우리 집 고양이도 있고 우리 집 뭐 애도 있고 뭐 많은데 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도한테 우리 집 키를 맡겨달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왜 강도라는 비유까지 쓰냐면요. 아니, 기분 나쁘면 반박해보세요. 윤석열의 인사를 제가 한번 몇 개 귀납적으로 논증을 해볼게요. 윤석열은요. 가장 반인권적인 인간을 인권위원회로 보냅니다. 김용원, 안창호 됐죠. 가장 방송을 장악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김홍일, 이동관, 이진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보냅니다. 그게 김문수. 그렇습니다. 가장 반통일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을 보내는 게 김영호.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사는요.
가장 그 기간을 망가뜨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이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이대를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그렇죠. 조이대도 그 공식에 의하면 가장 반정의적이고 가장 반헌법적인 인간을 앉혀놓는 거예요. 윤석열식으로 인하면. 네. 그 제가 알박기 취소에 대해서도 내란특별법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이 그래요. 독립기념관장 한번 얘기해볼까요? 가장 일본을 미워하는 인간을 갖다 독립기념관에 앉혀놓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 공식을 제가 지금 뭐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5개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엔 우리가 아니 그래도 조이대까지 그러겠어? 설마 그럴 설마 조이대는 아니겠지. 네. 법관 생활 했고 이분 또 대법관도 하신 분 아닙니까? 하도 대법원에 오래 근무해서 연장도 그 임기가 그 자기 나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임기도 다 못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조이대 정도는 그러면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애써 희망회로를 돌린 건데 그걸 희대의 난으로 난리를 친 사람이 조이대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지기현 이 연관성을 국민들이 그럼 믿고 또 맡겨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파면당하고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 재판을 맡깁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내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재판을 맡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거기다 맡길 또 게 후회해, 아니라 또.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란과 가장 동떨어진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게 정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과 1mm라도 연관 있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동떨어진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박찬대 의원이 지규현 판사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가히 심각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추가 예. 이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본인이 그 술집도 좀 그 어쨌든 지정을 하는 그런 예. 이제 맥락으로 읽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어서 네. 이게 제보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면은 입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구체성을 띈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법부에서는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 그렇습니다. 감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입수되기 전에 뭔가 자정작용이 있어야지 그나마 신뢰를 회복할 텐데 그것조차 지금 정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법 불신을 상당히 법원이 이제 스스로 예. 초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법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추가 기소했을 때 원래 해당 재판부에 그냥 사건을 붙였어요. 네. 근데 원래 일상적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인식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건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어쨌든 공개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예. 이제 사법부가 한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규현 판사 관련된 룸사롱 접대 의혹 제보를 받은 것은 2025년 3월 8일이고 그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날 구치소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바로 구속 취소가 확정이 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규현이 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5월 1일 대화에서는 접대 장소로 유흥주점 그레이스를 언급하면서 형 윤석열이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흠결 있는 인물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충격